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다시 찾아온 동장군이 이틀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나금동 기자. 네, 동장군의 기세에 전라북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모두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안은 영하 16도, 전주는 영하 13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새만금에는 약 3cm, 대창 지역에는 1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파로 인해 수도관 동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소년원에서 생활하던 10대 소년이 시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소년원이 외부 진료 요청을 묵살하는 등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18살 이모군은 이달 초 왼쪽 눈이 실명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망막이 떨어지고 황반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군이 눈에 이상을 느낀 건 지난해 4월부터입니다. 눈이 나빠진 것 같다며 시력 검사를 했는데 4월과 5월 두 차례 검사에선 정상 시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1.2였던 이 군의 왼쪽 눈 시력은 불과 한 달여 만에 0.5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음 달 검사에서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자 이 군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소년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나왔다면은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1.2에서 0.5로 떨어지니까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이 군의 부모는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하다 실명 수준으로 시력이 떨어진 뒤에야 안과에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이 아프다 그럴 때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고 좀 데려갔으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 너무 안이한 태도로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좀 속상하고. 소년원 측은 이 군이 외부 진료를 요청한 건 지난해 7월 단 한 차례였고 그 이후론 별다른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부 진료에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해줄 만큼 많이 해줬어요. 요걸 다 들어주면 하루에도 얘기를 한 10명씩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년만 이 운영을 못하거든요. 법무부는 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경찰청 수사국이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째 수사는 내사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두 가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뇌물수수인데 광주청장 시절 한 대학병원에서 CT 촬영 등의 진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이후 중앙경찰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출자한 상조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을 들여 교내에 치킨 가게를 열도록 강요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위를 포착하고 경찰이 감찰에 착수한 건 지난해 6월.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한 경찰은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정식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째입니다. 회사 단계에 대해서 정식 단계는 여러 가지 여기 바쁜데 아닙니까? 여기 전체 또 먼저 들어온 일도 사건들도 전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고위 간부를 향한 수사가 경찰 내부적으로 부담일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좀 시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벌써 이제 반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이상한 거죠. 경찰이 제 식구
특히 고위 간부인 강 청장을 감싸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가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잼버리 특별법 제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전라북도 세계 잼버리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잼버리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전라북도의 대회 준비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추진단 사무실 앞에는 대형 텐트와 캠핑용품, 그리고 잼버리 홍보물 등이 전시된 잼버리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민들이나 국내적으로 붐을 일으키라는 차원에서 오늘 홍보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매립 등 기반 시설 조성 작업도 정부의 지원 아래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계 잼버리 특별법 제정입니다. 원래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핵심 사항인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라북도와 스카우트연맹이 이견을 보여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새해 들어선 여야 대치 국면까지 겹쳐 법안 상정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쪽 중심으로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스카우트 연맹하고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합의들을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의를 한 다음에 특별법 제정을. 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특별법 제정이 자칫 장기간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69명의 도내 학생들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건데요. 학교별로 분석해보니 자사고와 특목고는 예상에 못 미친 반면 농어촌 학교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고등학교는 올해 대학 입시에서 6명의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숫자로 1차 합격자 모두가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이제 3학년 1차 합격한 이후에는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인성 면접이나 심층 면접을 일찍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서울대 수시에 합격한 도내 고등학생은 69명입니다. 지난해 49명과 비교하면 30%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학교별로 분석해보면 자사고와 특목고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사고를 뺀 삼시지역 일반고에서는 18개 학교에서 3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2명, 군산이 4명, 익산이 6명입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3개 시 지역별로 절반가량의 고등학교만 서울대 진학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건 농어촌 고등학교의 약진입니다. 지난해 4명에 불과했던 농어촌 고등학교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올해는 17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순창고가 의대를 포함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주고, 호남고도 2명씩을 배출했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의 서울대 진학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전주권 유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옴에 따라 현 교육감 취임 이후 불거져온 학력 저하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선거구는 획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방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정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도의원 선거구가 반영되면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안을 만들고 도의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 절차가 늦어져 법정 시한인 선거 180일 전, 즉 12월 13일을 이미 넘겼고 마지노선인 3월 2일도 코앞에 닥쳤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전주 도의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주 시의원 선거구가 대폭 손질될 예정이지만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 입지자는 어디로 출마해야 할지, 유권자는 누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절차와 별도로 전라북도와 선거구 획정위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 기초의회를 사실상 독식한 교훈을 살려 다양한 정당의 공존이 가능한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획정위는 정치개혁의 최소한의 요구인 중선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획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라.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각 정당과 도의회 의장단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치단체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순창군 편입니다. 순창군은 올해 발효 산업의 영역을 넓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더욱 탄탄히 만들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당기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고추장에 이어 소스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순창군. 올해는 장류식품과 소스 산업을 넘어 미생물 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참사리 발효마을을 중심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한 전통 발효 미생물과 장내 유용 미생물을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그 일대에 이런 그 미생물 산업이라든지 소스 산업이라든지 발효식품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순창을 발전시키는 그런 그 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천산이 주축이 되어온 관광산업은 올해부터는 섬진강에도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섬진강의 명소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고민이었던 장군목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시작됩니다. 또 쉴랜드 휴양촌 같은 휴식형 관광시설을 갖추고 메타 세콰이어 관광 코스도 개발해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우리 순창에서 생산되는 쌀이 잘해야 연간 한 700억, 쌀 생산 총 규모로 보면 700억인데 관광객 500만 명이 2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1000억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동 야간 보호센터를 신설해서 저출산 문제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또 다양한 분야에 종사했던 귀농인들은 농업과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자산인 만큼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하원호 이동영 기자가 집중 보도한 지난 가위박물관 유물 구입 의혹이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또 완주군 의원 일가족 3명의 공무원 채용 의혹을 연속 보도한 정원익 기자도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하원호 이동영 기자의 지난 가위박물관 연속 보도는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도 함께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군산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선장을 살해한 혐의로 선원 53살 최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11시 10분쯤 군산시 둔율동 한 도로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밀린 임금 700여만 원을 달라며 선장 52살 이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46살 이 모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제압에 나선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남녀가 심하게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과 민간인 2명 등 모두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